부산 문화예술의 다양한 이슈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송교성의 문화데이트, 문화예술 플랜 B 송교성 대표 스튜디오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대표님. 자,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집중적으로 부산 문화예술 현장 이야기를 조명해보는 시간인데요. 주요한 문화계 이슈 정책을 짚어드리고 좋은 공연, 전시 그리고 가보면 좋을 만한 부산의 문화 장소들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12월의 이슈부터 짚어볼까요? 예, 지난 11월 중순에 남구에서 문화재단 설립 계획을 발표하고 함께 논의해보는 공개 포럼 행사가 있었습니다. 예. 그에 앞서 지난 10월에는 이제 부산시 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에서 남구문화재단 설립 계획이 설립 동의로 통과가 되었는데 네. 이로써 이제 부산에는 금정문화재단, 부산 진문화재단에 이어서 세 번째로 이제 기초문화재단 운영이 곧 시작될 예정이라서 오늘은 이제 남구문화재단 설립 소식과 함께 기초문화재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네, 이 기초문화재단이라는 이 개념 자체가 좀 생소해서 기초 단위로 문화재단을 세우는 이유가 뭔지도 궁금하고 일단 어떤 뜻인지부터 짚어볼까요? 예, 뭐 일반적으로 이제 뭐 부산시 경상남도는 이제 광역 단위고 기초 단위라고 하면 남구, 수영구 같은 구 단위를 얘기하고 또는 뭐 경남의 김해 같은 시 단위를 의미하는데 보통 이제 시민분들이 알고 계신 부산문화회관, 뭐 부산문화재단의 대상 범위는 이제 광역 전체입니다. 부산 시민인데 각 구에 보면 이제 뭐 구문화회관이나 문화원 뭐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소속된 구의 구민을 대상 범위로 하는데 그래서 이제 금정문화재단이나 부산 진구문화재단 같은 기관들을 보통 이제 기초문화재단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생기는 궁금증이 부산문화재단과 하는 일의 차이가 있을까? 부산문화재단이 있는데 뭐 남구문화재단, 부산 진구문화재단 이런 재단들이 또 필요한가? 이런 궁금증도 가지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예, 뭐 일단 완전히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래요?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상 범위가 좀 다른데 무엇보다 이제 중요한 것은 부산문화재단의 주요한 지원 대상은 부산의 예술 또는 뭐 예술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기초 단위 문화재단은 일반적으로 예술가가 아니라 시민의 어떤 문화 향유를 더 직접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이제 그 설립 방향에서부터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지원 대상이 아예 다르네요. 예, 지원 대상이 다르다고 볼 수 있고 또 부산문화재단이 이제 사실 남구에 있는데 여기서 뭐 남구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거의 하지 않고 또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요. 근데 이제 남구문화재단 같이 이제 기초단위 문화재단은 그 지역의 어떤 역사, 자연, 관광, 생활 이런 지역 문화를 가꾸고 발전시켜 나가는 게 주요한 임무입니다. 그래서 사실 시민의 어떤 문화적 권리를 좀 더 생활 가까이에서 높여 나가기 위해서는 기초 지자체마다 구문화재단이 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직접적으로 시민들이 좀 생활권 가까이에서 문화를 활발하게 확률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기초문화재단이라는 건데, 근데 이런 기초 지자체마다 문화재단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긴 한데 이게 전국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부산이 많지 않은 편인 건지 이런 것도 궁금한데요. 예, 이제 우선 전국 현황을 보면 226곳의 기초지자체가 있는데 한 122곳 그러니까 50% 이상이 설립이 되어 있고요. 광역 단위에서도 설치 비율을 살펴보면 서울은 뭐 거의 다 있습니다. 88%가 넘고요. 대구도 한 75% 설립이 돼 있는데 부산은 16개 구군 중에서 2군데. 뭐 이번에 이제 남구가 설립이 된다 하더라도 20%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요 특광역시에서는 최하위 비중이고 사실 이제 뭐 제2도시라고 하기에는 조금 민망한 수치인데 이번 남구문화재단 설립이 그래서 남구뿐만 아니라 부산 전체에서도 의미가 있는 일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남구문화재단이 설립이 됐을 때 앞으로 어떤 일들을 하게 되는 건지 이 부분 좀 짚어주시죠. 네, 제가 이제 뭐 기본계획 수립에 참여를 했는데 뭐 전체 방향을 좀 설명을 드리면 우선 남구에는 뭐 부산문화회관이나 박물관 같은 문화시설과 또 다양한 공원 등이 풍부해서 좀 정주 환경이 좋은 곳으로 발전을 해왔고 또 유엔기념공원이나 이기대, 오륙도와 같은 자연 역사 관광 콘텐츠가 많습니다. 또 그 남구에는 또 4개의 대학이 같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문현동 중심으로 미래 산업이 모여들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구문화재단의 주요한 미션은 각 동네마다 뭐 어떻게 보면 생활문화 거점들을 활성화하고 또 지역의 4개 대학과 협력한 뭐 시민문화예술 교육을 훨씬 더 많이 하면서 구민의 어떤 일상을 문화예술로 가꾸는 역할을 좀 해야 하고요. 또 대학과 협력한 뭐 청년 창의 인력을 키워내거나 또 이러한 관광 콘텐츠를 문화관광 콘텐츠까지 만들어내면서 남구의 자원들을 좀 특화하는 그래서
도시의 미래를 어떻게 보면 문화예술로 좀 이끌어가는 것을 좀 목표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언급하신 대로 남구에는 좀 세계 유일의 유엔 평화 공원도 있고 여러 가지 문화 전문 기관이 많지 않습니까? 이들과 좀 잘 연계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뭐 남구문화재단이 출범을 한다면 뭐 중장기적으로는 예를 들면 유엔 기념공원에서 뭐 평화공원 또 인근의 부경대, 경성대, 동명대까지 대학로를 중심으로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평화의 상징이자 좀 문화적 거리를 만들고 활성화하는 것이 좀 중장기적으로 좀 중요할 거라고 보고 또 뭐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이나 시립박물관 또 부산문화회관 혹은 이제 뭐 남구의 문화원 같이 여러 이제 문화기관들을 연결하면서 매개하고 플랫폼 역할을 통해서 좀 새로운 문화 사업도 또는 축제 같은 것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사실 이제 이런 플랫폼 역할이 구에서 직접 수행하는 데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오랫동안 그 계속해야만 좀 성과들이 나오는 인력 사업들인데 이런 문화재단 설립으로 좀 전문 인력들이 장기간에 걸쳐서 이런 일들을 노력한다면 어떻게 보면 부산을 대표하는 문화도시로 남구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뭐 기대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쭉 들어보면 부산문화재단과는 아예 다른 일을 하는 것이고 또 이게 그냥 구에서 하는 것보다는 재단을 설립해서 할 때 훨씬 더 시너지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이런 기초문화재단이 만들어져야 하는 이유 이제 좀 이해는 됐는데 어떤 것들이 더 있는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예, 뭐 이제 중장기적으로 보면 저희가 지금 현재 이제 뭐 주민등록등본이나 뭐 이런 기초적인 행정 서류를 발급받으러 막 부산시청까지 가지 않지 않습니까? 뭐 요즘은 이제 구청도 아니고 집 근처 행정복지센터를 가는 걸 되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인 거죠. 근데 이러한 행정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영역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시민들께서 뭐 시간을 내어 축제나 공연장을 가지 않더라도 집 가까이에서 우리 동네에서 이제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기초단위 문화재단입니다. 그래서 뭐 기초단위 문화재단이 만들어져서 뭐 생활문화센터나 뭐 동네 행정복지센터 를 활용한 문화 사업들을 꾸준하게 열 때 시민들이 정말 15분 도시처럼 문화를 좀 가까이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 새 곳이니까 갈 길이 좀 먼 것 같기도 한데 더 많이 문화재단이 출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12월에 부산 문화예술계 소식을 알아볼 텐데 기초문화재단을 저희가 알아봤거든요. 현재 운영되고 있는 부산 진문화재단 소식을 준비를 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부산 진문화재단에서 어떻게 하는지 또 말씀드리고 싶어서 좀 준비를 했는데 이번 12월 토요일 7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서면 젊음의 거리에서 부산 진구 문화공론장 축제 서면 가가가가 축제를 좀 개최한다고 하고요. 가가가 축제가 뭡니까? 저도 이걸 그 거리와 뭐 사람들과 이런 것들을 다 모아낸 이름 같은데 거리 같자 뭐 사람 같자 이렇게 그 공연과 체험, 팝업 스토어, 투어 등의 프로그램이 좀 준비되어 있다 하고요. 또 부산문화재단이 좀 최초로 이제 공공문화예술 복합시설을 9단위로 운영을 하게 됐는데 그게 백양문화예술회관입니다. 거기서 이제 백양 11시 클래식 콘서트 3회차가 이번에 또 12월 11일 날 수요일 11시에 개최가 되는데 조이창 음악평론가의 해설이 함께하는 기리의 음악 올댓 집시 공연이라고 합니다. 또 그리고 백양문화예술회관에서 부산 일러스트 청년 작가전 크리스마스 아트전이 12월 24일까지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 서구 삼복도로 닭밭골 마을 역사 이야기를 주민들이 직접 만든 인형극 그림책도 만날 수가 있다고요? 예, 서구 동대신동 닭밭골 벽화마을의 빈집을 활용해 가지고요. 주민들이 함께 만든 닭밭골 마을 역사 이야기 프로그램이 12월 14일 토요일 오후 2시에 발표회와 전시회를 갖는다고 합니다. 지식나눔 공동체 이마고 분들의 지원으로 마을 주민들이 직접 만든 그림자 인형극 그리고 마을의 과거와 현재의 이야기를 담은 팝업북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이 개최된다고 하는데 특히 이제 오랫동안 이 닭밭골 마을에서 살아온 분들의 생생한 경험담이 뭐 1세대 노년층, 2세대 중년층, 또 3세대 청년 이하까지 세대가 같이 공감해서 각자의 경험과 이야기를 나누고 또 예술적으로 재해석한 프로그램으로 개최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주민들이 직접 참여한다는 점에서 참 의미가 깊은 것 같은데 근데 닭밭골 마을, 네 발음도 어렵습니다. 닭밭골 마을 여기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곳인지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예, 부산 서구에 위치한 닭밭골 마을은 1953년도에 부산 역전 대화제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정착하면서 형성된 마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당나무가 많이 나서 마을 이름이 이렇게 붙여졌다고
하고요. 예. 근데 이제 오랫동안 좀 개발해서 소외되다 보니까 옛 모습 그대로 좀 정체되어 있기도 하고 빈집도 많은데 주민들이 한 10여 년 전부터 담장 30여 개소에 벽화를 그리기 시작하면서 벽화 마을로 탈바꿈을 했고 또 폐공가를 활용한 문화 나눔터 등이 조성이 되어 있어서 지금 이제 활력 있는 마을로 변화하고 있는데 이번 프로그램도 이제 빈집을 활용한 주민 공연과 전시라고 합니다. 닭밭골 문화나눔터 근처 빈집으로 망향로 170번 길 20-1에서 개최가 된다고 하니까 마을 구경 삼아서 한번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뭔가 연말에 딱 맞는 추억과 이런 것들을 좀 떠올리게 하는 그런 전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다음은 부산 근현대 역사관의 2024 기록 부산 소식입니다. 예, 부산 근현대 역사관 별관에서 12월 6일부터 13일까지 부산 공공과 민간 기록의 현주소를 확인하는 2024 기록 부산 축제를 개최하는데요.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가 두 번째고 올해 주제는 산업유산 을 기록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교류회나 성과부스 체험 프로그램 등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는데 산업유산 기록은 이제 어떻게 보면 오늘날 이제 4차 산업으로 이행하면서 기존 근대적인 산업시설 등에 대한 처리나 활용 문제에 직면해 있는 부산의 현황을 반영한 것이라고 하는데 특히 이제 내일 토요일에 우리나라 주요 공업시설이나 조선소와 같은 거대한 산업 구조물을 사진으로 기록한 사례, 또 서울 청계천 공구상가거리 일원하고 또 경기도 부천시의 대형 산업공단을 조사 기록한 사례 뭐 이런 것들을 좀 소개하는 콜로키움이 있다고 하는데요. 부산 근현대 역사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부산 근현대 역사관 소식까지 알아봤고요. 다음으로 부산 예술교육 아카데미 소식도 있네요. 예, 제가 속해 있는 이제 플랜비가 부산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와 함께 2024 부산 예술교육 아카데미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 12월 달에는 학교 문화예술교육에 대해서 관계자나 또 관심 있는 시민들을 모시고 프로그램을 좀 진행을 하는데 12월 7일 토요일 8일 양일간 장애예술인 창작공간 옹구루와 또 옛 부산시장 관사를 리모델링해서 만든 도모원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7일 토요일에는 1시부터 7시까지 사례 탐구로 생태로 삶을 탐색하는 실험실 시의 프로그램, 또 관객 문화운동을 하고 있는 모퉁이 극장의 사례, 또 경남 양산의 인문교양서 사례, 또 창원 봉림동의 마을 교과서 사례 등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7일과 8일이면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지역 인문 교양서, 마을 교과서 이런 학교 문화예술 교육의 다양한 사례를 들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8일 아카데미는 어떤 내용이 준비가 돼 있어요? 예, 8일에는 미래 세대를 위한 학교 문화예술 교육의 방향을 주제로 아동부터 청년, 중장년, 노년까지 우리 사회 전반의 각종 돌봄이 필요한 세대들을 좀 살펴보고 앞으로의 미래 세대를 위해서 필요한 학교 문화예술 교육의 역할과 방향성을 고민해보는 시간이 먼저 있고, 다음으로 이제 마을을 배움터로 또 부산 마을 교육 공동체 이야기를 주제로 마을 교육 공동체 활동가분들과 함께 지자체와 교육 공동체, 학교, 기관이 어떻게 건강한 마을의 교육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지 그런 방향이나 경험 등을 나누어 보는 자리로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네, 자 끝으로 매달 부산의 문화적 명소들을 추천을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이번 12월달 어떤 곳을 추천하십니까? 예, 앞서 아카데미 장소로 말씀드린 장애예술인 창작공간 옹구루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옹구루는 이제 2020년에 부산문화재단에서 괴간에서 운영 중인 부산 최초의 장애예술인 전용 창작 공간입니다. 부산에서 활동하는 장애예술가에게 개별 창작 공간을 지원하고 또 오픈 스튜디오나 발표회와 같이 창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지원하고 있고요. 또 예술적 소통을 위해서 장애예술인들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또 장애인과 비장애인과의 경계를 허물기 위해 노력하는 공간이라고 합니다. 옹구루는 장애예술인들의 창작이 온전한 한 그루의 커다란 나무로 자라나서 지역과 사회가 함께 어우러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은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 장애 예술인들을 위한 공간이 많지 않은데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일반 시민들도 참여를 할 수 있습니까? 예, 장애예술인들의 입주와 창작 활동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언제든지 참여해서 장애예술인들의 창작 활동도 감상하고 소통할 수 있는 전시와 프로그램들이 계속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난 11월에도
기념으로 선정 작가 초대전이 좀 개최가 되기도 했고요. 예. 현재 이제 온그룹 홈페이지가 있는데 접속해 보시면 가상의 작업 공간을 온라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를 놓쳤다 하더라도 온라인에서 작가들의 회화와 영상 또 시각 예술을 비롯한 음악, 무용 이런 다양한 장르의 작업물을 감상할 수 있는데 이 공간을 뭐 한번 가보고 싶으신 분들 앞서 뭐 제가 소개해드렸던 부산예술교육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계기로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부산문화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산문화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된다. 자, 오늘 이렇게 문화예술 플랜 B 송교성 대표님과 이야기를 쭉 나눠봤는데요. 이제 2024년 12월 마지막 달입니다. 내년 계획은 뭐 어떤 게 있으십니까? 뭐 내년에는 저희가 기장 문동에서 어촌 신활력 사업이라는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 좀 더 본격적으로 하면서 기장으로 한번 좀 초대를 해보고 싶은 생각입니다. 예. 내년에는 좀 기장으로 한번 가볼 예정이시다. 그럼 이런 어촌 거네요. 체험 같은 걸 좀 해볼 수 있는 예, 이제 그런 것들 좀 준비하는 내년의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최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얼굴 표정에서 뭔가 좀 기대감을 많이 느낄 수가 있어서 저희도 같이 기대하고 응원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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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12월에 부산 문화예술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문화예술 플랜 B 송교성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예,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같은 시간에